안녕하세요. 부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밤늦은 시간이지만은 국경일이 되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많은 폭죽을 터뜨려서 소음이 심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어타임의 대법원에서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에 대하여 아주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 스캔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죽이 나면 자기들이 세운 뮬러 특검에 의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들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사골국 우려내듯이 또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더 이상 모든 정보를 덮어놓고 오픈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이 정치 사기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조사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는 뮬러 특검에 대한 그 모든 내용 공개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뮬러 특검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사건은 당분간은 다시 오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것을 자기들 정치적 아젠다로 사용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뉴스맥스의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인 7월 3일 저녁에 플로리다 사라소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그 아메리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2, 3만 명의 군중이 운집을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TV 시청으로 본 사람까지 합하면 약 37만 5천 명이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크 월츠 플로리다 하원 의원은 최근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리치 체니를 이번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특별위원회에 공화당 측의 3인 중에 한 명으로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마이크 월츠 의원이 아마도 리 체니가 펠로시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고 버려질 카드인 것 같다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낸시 펠로시와 협조하여 그 위원회에 간다고 하면 앞으로 공화당에서는 추천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당에서 추천이 없는 위원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과연 누가 주목받을 짓을 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또한 애쉬 베이빗을 누가 쌓았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지금 이 랠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연설에서 브링업하고 있는 아젠다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 합참의장에게 사임을 요구한 것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나 즉흥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해치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연방공무원들은 어떤 정파적이나 당파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법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미국 장성들 중에 여기에 유일하게 딱 한 명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이 되었습니다. 바로 존 워커 장군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절친이기도 한 그는 독일에 있는 자기 보병사단에게 절대적인 보수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자기의 서신을 배포하였다가 그것이 말썽이 되어 해치법 위반으로 1차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24 보병여단의 사단장으로 역임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1961년에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임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치법 위반 혐의로 사임한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해치법에 의거하여 밀리 장군을 사임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는 정치적인 중립뿐만이 아니라 깨시민운동 또는 CRT 운동 등을 하면서 장군이라고 보기에는 적합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완전히 정치가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여기저기 비난이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팍스뉴스의 터크 칼슨의 경우에는 멍청한 돼지라고까지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임해야죠. 미시간주 앤트리언 카운티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에게 현지 여성이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사이버 어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조 바이든이 내가 잘못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메모지를 꺼내서 보고 대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라소타에서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조 바이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백인 기자 출입 금지로 인하여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 찍혔던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최근에 시카고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어이없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회개망측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7월 4일을 기념하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시카고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 증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시카고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하여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된 것은 전부 자기 탓이고 잘못된 것은 남 탓하는 그 습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마벨사의 만화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마벨사에서 획기적인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군요.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공영방송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BS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NPR이라고 하는 공영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인데 여기에서는 독립기념일 선언문에 대하여 이것은 가장 인종차별주의적인 선언서라고 비난을 하고 좌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최근에 와서 중심을 잃고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좌클릭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드니까 공영방송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좌파 폭동이 연이어지는 곳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타겟 샌프란시스코 본부 발표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6개의 타겟을 전부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경비원을 두어도 경비원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막지를 못한답니다. 또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오지 아니하고 도무지 이 샵리프팅, 미국에서는 샵리프팅이라고 하죠. 좀도둑들 때문에 타겟을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6개 지역의 모든 매장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겟뿐만이 아닙니다. 세븐일레븐 등의 많은 소매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디펀딩 폴리스라는 정책으로 인하여 경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자기들을 생계가 달린 직업적인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또한 사설 경비원들은 만약에 단속을 하다가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경비원이든 상대방이든 보상금이 애보다 배꼽이 크므로 타겟에서는 그냥 훔쳐가게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자 이제는 손익분기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타겟은 결국은 6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안티파와 BLM이 설치는 모든 동네에서 앞으로 이 파급 효과가 번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